로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FA 대상자 장민재 선수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한화에서 가장 고생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선발, 롱맨, 추격조, 특히나 패전 처리를 도맡아 할 정도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선수. 한화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그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었던 선수로 빈자리를 잘 채워준 선수입니다. 그런 장민재 선수가 첫 번째 FA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09년 2차 3라운드로 입단한 장민재 선수입니다. 한용덕 당시 투수 코치는 장민재 선수를 평가하면서 공은 느리지만 제구력이 좋다는 평가를 하면서 선발로 분류를 하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송진우, 정민철, 구대성, 베테랑 선수들이 은퇴를 하는 시점에 장민재 선수가 입단을 했고 바로 1군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한영덕 코치의 눈에 들면서 집중 케어를 받았습니다. 2010년 8월 21일 1군 등판을 하게 되었고 추격조로 1군에 있으면서 가능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선발 롱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를 얻어갔던 장민재 선수 13시즌 군입대를 하고 제대를 하지만 군 복무 중 수술을 하게 되면서 재활을 하였고 15시즌에야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민재 선수에게 첫 번째 본날이 왔는데요. 바로 16시즌 선발과 불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시즌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6승 6패 평균 자책점 4.68 WAR 2.41을 기록하면서 SK 킬러라는 별칭을 받기 시작할 때가 바로 16시즌이었고 이때부터 한화의 중심 선수로 부상하면서 2군 생활을 청산하고 1군 북박이 선수가 되었습니다. 17시즌 선발로 안착할 줄 알았지만 데미지가 있었는지 부진을 겪게 되는데요. 이듬해 18시즌 한용덕 감독으로 바뀐 후 롱맨으로 고전이 되면서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즌 후반 김민우, 김재영, 윤규진 선수가 선발에서 이탈이 되자 장민재 선수가 그 자리를 메웠고 가을 야구에서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선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19시즌 선발로만 24경기를 소화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장민재 선수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가 했지만 20시즌, 21시즌 부진한 시즌을 보내면서 은퇴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마싱 상담하던 장민재 선수는 속구, 포크볼 투피치에서 벗어나 너클 커브, 슬라이더를 섞어내면서 22시즌 두 번째 봄날을 맞이합니다. 22시즌 제대로 반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에이스이다, 연패 스토퍼이다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25경기, 그중 선발은 13경기, 출장 69이닝, 3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점은 4.83, WHIP 1.46, WAR -0.11을 기록하면서 부진합니다. FA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23시즌이었는데 아쉬운 성적표입니다. 장민재 선수는 노력도 배신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심정을 고백하기도 하였는데요. 구속이 2kg가 더 떨어졌고 제구력은 흐트러졌습니다. 특히나 포크볼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상대 타자가 속구를 노리는 타이밍에 방망이에 걸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죠. 투처스로 내려가 조정을 받았지만 복귀 선발전에서 난타, 결국 불펜으로 나와 공을 던지기는 했지만 퐁당퐁당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포크볼러의 숙명, 선수 생명이 길지가 않다. 부상도 잘 당하지만 무엇보다 구속이 떨어지고 구위가 한순간에 떨어지면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100% 포크볼보다는 스플리터, 일명 반포크를 던지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라고 하지만 장민재 선수도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구속이 더 줄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구속이 줄면 RPM도 줄어드는 것이고 동시에 구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피장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올 시즌 유독 홈런을 많이 허용한 장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아쉬움을 찾자면 바로 슬라이더와 커브의 존재감이 작아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구속과 RPM이 떨어진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회전수가 중요한 브레이킹볼 특성상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는 부분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포크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규진 코치 말년을 생각해보면 결국 포크볼과 함께 체인지업을 익혀서 던졌습니다. 구속이 줄면서 포크볼 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장민재 선수도 선택을 해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시즌 안 던졌던 체인지업을 던진 기록이 있는 건 윤규진 코치에게 어느 정도는 조언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민재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FA 신청을 할 것이고 도전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 관련한 것은 에이전시에게 다 맡기고 개인 운동에 전념할 것이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한화에 남는 것이다. 기사는 한화도 성실함으로 무장한 베테랑 선수로 모범이 되는 장민재와 계속 동행하길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년 재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올 시즌 정우람 선수와 노수광 선수도 FA 대상자이지만 정우람 선수는 자격 포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노수광 선수는 재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민재 선수도 올 시즌 성적으로는 많은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재수를 생각할 것이다 봤는데요. 그런데 FA 신청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성적을 내더라도 지금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화의 우완 투수가 많고 10개 구단 중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구단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선수들이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선발진 주인공들이 정해지지 않았고 필 선수가 있기에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아예 자리가 사라지고 자칫 미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올 시즌 적은 금액이라도 FA를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펜이 필요한 팀들이 있는 만큼 혹시나 팀을 옮기더라도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해야 하기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구단에서 2차 드래프트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로는 구단이 2차 드래프트 때문에 장민재 선수에게 FA 신청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장민재 선수 커리어를 보면 호성적을 낸 다음 시즌에는 꼭 부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시즌 WAR 2.41, 17시즌 마이너스 0.75, 18시즌 1.16, 19시즌 0.14, 22시즌 2.39, 23시즌 마이너스 0.11. 어쩌면 투구 회복력이 느린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발로 주로 출장한 시즌 다음에 안 좋은 기록들이 나온 걸 보면 개인적으로 확실하지 않나. 올 시즌 바닥을 쳤으니 이 패턴대로라면 24시즌 반등한 기록이 나올 차례이기는 합니다. 걱정은 이제 30살이 넘었으니 20대와 다를 텐데 하는 우려가 있을 뿐이죠. FA 대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한화 구단은 장민재 선수와 FA를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정의왕, 양경모 선수가 내년 시즌 1군에서 공을 던지기 시작한다. 두 선수 모두 포크볼을 무기로 사용하는 선수이고 구속이 나오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장민재 선수는 한화에서 보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좀 더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이적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도 첫 번째 FA는 공로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한화에서 고생한 부분을 챙겨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10억 선에서 이루어질 공산이 있어 보이는데요. 윤규진, 장시현 선수와 비슷한 규모의 FA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진한 기록 아쉽네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타이밍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장민재 선수는 안 좋은 타이밍에 FA라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챙겨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단과 장민재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윈윈이 되는 결정이 나오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